중3 친구들이 어떻게 입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시다시피 상위권 미대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 고등학교를 가서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를 목표로 한 분들이 또 오신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상위권 미대 입시를 정의해보아라. 이렇게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국민대, 이대, 고대 이렇게를 성적 최상위권 학교로 묻고요. 학생들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능력은 무조건 잘 그려라. 정물을 주고 계속 그걸 그리는 훈련을 시키진 않아요. 자료를 주고 똑같이 카피해내는 훈련을 시키지도 않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논리의 정리, 미술 기초 지식, 발상, 상위권은 채색보다는 드로잉을 잘해야 합니다. 소묘로 시험을 많이 보고 있어서 저학년들은 드로잉을 많이 시킵니다. 상위권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미지 시각화라고 써 있는데 저는 기초 수업이 끝나면 웬만하면 항상 본인 그림을 그리게 시켜요.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는 시점을 달리하여라, 만들어 보아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정말 감각 있게 잘 그려내는 능력들을 많이 요구하는 게 최상위 미대 입시 필수 능력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상위권 실기는 소묘라고도 보셔도 되고요. 타학원에서는 뭐 기소반, 기디반 이렇게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기소가 기초 소양의 줄임말인데 상위권 실기는 기초 소양.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미대라고 하더라도 학과 성적과 서류 이것을 챙겨가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챙겨가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해야만 수시를 원하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지금 흐름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서류나 학과 성적에 대한 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 수시는 당연히 이제 면접이 있겠지만 정시에서 지금 현재 서울대, 국민대, 시립대가 면접을 보고 있어요. 정시에서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인원이 너무 많으면 면접을 볼 수가 없겠죠. 성적으로 배수 컷을 합니다. 수능으로 먼저. 상위권 학교만이 면접을 볼 수 있다는 거기도 해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나중에 수능 끝나고 갑자기 면접 봐라 해서 막 이틀 준비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클래스가 고1 때부터 좀 나뉘어요. 면접이나 이 학과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서울이 목표인 친구다. 이 친구와 서울대, 홍대가 목표다. 지도하는 거와 실기 유형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코칭하는 말 자체가 너무 다르거든요. 면접이나 뭐 그룹 수업을 해야 되는 친구들. 지금 현재 중학생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과 수준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최상위 미대 수시는 지금 이 정도 라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실기 유형과 비실기 유형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학교들을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등급이 꽤 높은 친구들은 당연히 뭐 홍대 갈게요. 그리고 또 미대는 수시가 정말 없지만 홍대는 압도적인 인원을 또 뽑습니다. 그리고 또 홍대 이외에도 이런 대학들을 볼 수가 있고 실기 다단계 전형이라고 써놨는데 수시에서 실기 전형이 정말 적어요. 다단계 전형은 실기가 이제 되는 친구들이 쓰겠죠. 왜냐면 여기 10배수 컷, 20배수 컷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우선 내신 성적으로 10배수를 커트합니다. 1배수에서 잘리면 원서를 썼는데 수시 6개 중에 하나 날아간 거예요. 시험을 못 쳐요. 등급이 여기 예상 컷 여기 써 있는데 보통 2등급대 안쪽으로 들어와요. 2점 몇 등급 커트를 하면 거기서 그 10배수의 인원만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명한 학교들이 과기대, 숙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기 때문에 예상 컷을 물음표라고 해놨어요. 올해 이제 시험 본 학생들이 저는 이제 작년이랑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죠. 막 3.8등급인데 자기 공부한다고 자꾸 학원을 빠져요. 한양대가 너무 가고 싶대요. 한양대는 정성평가기 때문에 2등급이어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4등급이어도 붙을 수가 있어요. 다행히 열심히 공부 3.5, 3.4가 돼서 학종도 쓰고 뭐 실기 전형도 썼는데 한양대 이제 1배수 붙었을 때 이제 만나가지고 박수를 쳤었거든요. 짝짝꿍. 너무 잘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등급을 섬세하게 알고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학원에서 그냥 야, 너 낮으니까 그냥 학원 나와. 공부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정성평가는. 내용을 골고루 보시기 때문에 고1이 됐을 때 성적표를 안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창피하다고. 제가 뭐라고 저희 친구들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성적표를 내라는 게 아니고 이 친구 등급이 이렇게 나왔을 때 수학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여기서 어떤 학교를 가능성 있게 쓸 수 있고 혹은 못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려고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하지 무턱대고 뭐 이렇게 안 돼 하지마 이러진 않거든요. 실제로 1학년 때 4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부터 2등급을 이렇게 올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고등학교를 이제 어디를 갈지 아직 모르지만 가이드라인을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잡아주셔야 돼요.
성적표가 첫 중간고사 나오면 등급은 당연히 안 나오고 전교 등수가 나오는데 그거를 담임쌤이 등급화해서 옆에 써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라고 해요. 그냥 점수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등급으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해서 수시의 가능성에 대한 거를 이제 환산을 해주고요. 이 친구들이 내신이 월등히 좋다. 가장 낮을 경우에 3.5등급 정도로 스타트를 해서 1등급까지.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라고 줄여서 저희가 많이 말을 해요. 수시, 비실기, 미대 이거보다도 그냥 학종, 한의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학종에서 저희가 이제 특이사항이 있다면 홍대가 원래 이제 비실기라고 했을 때 굉장히 타격이 컸었어요. 실제로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홍대가 지금 학종을 시행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첫 해에 간 친구들은 너무 실망이 크다고 홍대 교수님들이 되게 뭐라고 많이 하시고 홍대는 워낙 실기일 때 쟁쟁한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였는데 성적 위주로 뽑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 홍대 면접 때 드로잉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1시간으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바뀔 거라서 지금 홍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최상위권을 같이 준비한 친구들이 꽤 많기 때문에 왜냐면 최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홍대 서울을 쓰진 않거든요. 홍대는 드로잉을 꼭 같이 하고 있고요. 학종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멀티한 친구들. 여기 써 있는 거는 지금 거의 기초 디자인 유형이 많은데 물감 베이스로 해서 나는 수시에서 꼭 입시를 끝내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기초 디자인 유형까지 섭렵해서 내가 수시에서 비실기 학종만 쓸 건지 혹은 내가 정시는 못 갈 것 같고 수시에서 끝내고 싶은데 수시에서 실기까지 쓸 수 있는지 이거를 저희가 보면서 지도해야지 누구는 드로잉만 가르치고 똑같은 수시인데 누구는 학종과 길이를 또 하는 친구가 있어요. 기초 디자인을. 이게 본인의 능력치 혹은 모의고사 점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밸런스가 좀 다르게 갖춰져요. 그리고 또 모의고사가 월등히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축복 같은 케이스죠. 내신도 잘 나오고 수능 모의고사도 잘 나오는 친구들은 절대 여기서 낮춰 쓰지 않아요. 홍대 떨어지면 서울대 가지 뭐 하고 정시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여기서 전략적으로 쓰고요. 저희가 예상한 범위 내에서 합격을 조금 하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내신 등급을 올리는 게 조금 더 쉽다. 그러면 저도 학종에서 끝내기를 조금 바라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실기를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면 20배수를 뚫을 실기가 아니라면 학종만 4개 쓸래? 이렇게 권하기도 해요. 내신 서류, 면접, 수능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적어놨어요. 수시에서도 좀 내놓으라는 학교들은 다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합격이 되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또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홍대 세종 캠퍼스가 미술 우수자 전형을 썼을 때 최저가 없어졌어요. 학생들이 좀 더 맘 놓고 쓰는 경향이 있죠. 홍대 같은 경우는 최저 못 맞출까 봐 모의고사가 고3 때 계속 안 나오는 친구들은 본교를 애초에 못 쓰게 해요. 444가 나온다 내가 모의고사가. 그러면 홍대 본교를 써도 넌 어차피 최저를 못 맞추는데 왜 쓰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내신은 1, 2등급이에요. 근데 모의고사는 4, 5예요. 무조건 홍대 세종.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가 이게 편가르기가 지금 되게 심해졌어요. 수능 최저가 한 등급씩 낮춰졌어요. 아까 실기에서도 한양대는 정성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량평가는 말 그대로 양, 내신의 그 등급을 수치화시켜서 딱 잘라내는 거고요. 정성평가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쉽게 얘기할 때 정성스럽게 라고 많이 하는데 주관적으로 등급을 따져서 컷하기보다는 내용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등급이 돼야 씁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는데 444 나는데 홍대 갈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바로 성적부터 올려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활동보고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홍대, 이대, 고대가 있는데 홍대, 이대가 양식이 유사해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홍대 쓰면 무조건 이대는 같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고대 같은 경우는 창의활동보고서라고 해서 미술 영역이 아니더라도 내가 과학 발명품 대회에 나갔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거기서 수상을 하더라도 미술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게 이제 고려돼요. 면접 같은 경우는 드로잉 시험이 지금 홍대에서 이제 양이 이제 확 늘었고요. 홍대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저희가 느끼기엔 되게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거거든요. 15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1시간 늘려버리면 만약에 또 2시간 늘리시잖아요, 교수님들이. 이제 저희 중3 친구들 때 퀄리티는 거의 정시 수준으로 올라갈 거예요. 학생부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어 왔어요. 그리고 부모의 배경을 알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금지, 소논문도 금지. 부모님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정말 안 보나요? 여기 보시면 미기재와 미반영이 있어요. 미기재는 정말 볼 수가 없고요.
미반영은 못 보게 아예 블라인드 처리를 해버리겠다라고 했지만 혹시 궁금하면 확인은 가능하다까지는 생각을 해요. 수상 경력은 또 고대 같은 경우는 창의 보고서를 쓸 수 있죠. 활동 보고서에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많이 없죠. 무조건 다 나가야 되고 교외 쪽으로도 만약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 나가라고 해요. 수상을 하면 너무나 좋고요.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 홍대 같은 경우는 수상과 상관없이 이런 경험을 제가 하였습니다 라고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고1 때는 준비를 너무 열심히 잘했는데 고2 때 자율동아리였던 거예요. 열심히 할 줄 했는데 이거 안 된대요. 그래서 학종을 포기한 친구도 있어요. 이거를 학생들이 알고 담임선생님한테 저 홍대 준비해요, 학종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잘 챙겨주시고 저도 심지어 조언을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말을 안 하거나 제가 준비할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꼭 컨설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권해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랑 정말 긴밀하게 이 연관성을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했는데 이 동아리가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미술 우수자 전형은 미술 활동도 해야 되고 뭐 보고서도 써야 되고 할 게 좀 많아요. 인원이 되게 어마어마해요. 홍대 미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술학원이지만 이제 실기를 하는 학원이지만 보통 부모님들께서 이제 타학원 다니다가 옮기는 케이스를 종종 보면 미술학원에서 애 입시는 준비를 안 시켜주고 준입시 때도 그냥 그림만 시킨다. 중간 기말고사 때 계속 학원을 무조건 나오라고 한다. 강압적이다. 이것 때문에 또 불만이 돼서 옮기시는 케이스를 또 많이 봤는데 비실기니까 우리 학원에 도움이 안 되니까 뭐 다니지만 이거보다는 홍대가 이렇게 큰데 저희 애들이 가고 싶으면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임 그래픽이나 영상 애니메이션부 미대에서 서양화, 동양화, 조소학원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디자인과 공예를 다 아우른다면 애니메이션이라는 분야가 이제 사라진 지 꽤 오래예요. 입시에서. 애니를 하는 친구들도 디자인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부가 청강대밖에 지금 없어서 되게 캐릭터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중학생 친구들이 난 애니 하고 싶은데 엄마 청강대 갈게 이렇게 목표를 잡아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홍대 세종을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활동보고서 이제 양식들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홍대와 이대가 유사하고요. 고대 창의활동보고서는 수상한 그림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돼요. 최종 합격하면 실작도 나중에는 보내야 돼요. 근데 이미 상도 받고 뭐 아이디어도 좋다면 솔직히 잘 그리면 좋잖아요. 고1 때 상 받았어요. 그럼 잘했다. 그걸 두다가 실작을 두다가 고2 한 겨울쯤에 이 친구가 입시반을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꼭 여기 보고서에 쓸 그림이에요. 이거를 막 정리했더니. 그러면 그걸 다시 같이 그려요. 조금 더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준다라는 표현을 쓰죠. 소스를 많이 만들어야 나중에 쓸거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애들이 다 비슷해요. 1학년 때 한 활동 비슷하고 2학년 때 하는 비슷해요. 근데 이게 중복이 되는데 너무 비슷한 내용이면 또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내용을 할 수 있게끔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더 잘한 내용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활동 보고서를 쓸 때도 학원에서 이런 도움들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거 말고도 저희는 상담을 좀 많이 해요. 그 시기가 중간 기말고사 성적표 나올 때,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 나올 때, 그리고 실기에 있어서 반을 이제 한 클래스로 올려야 될 때, 그러니까 기초 수업 끝나고 올려야 될 때, 목표 대학 정해야 될 때, 그러니까 1년에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하는 거죠. 그 시기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해요. 정말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학년 때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이 작품은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출품했던 작품이고요. 가운데 그림은 미술부 책자에 실린 저희 학생 그림이에요. 본인이 좋아한 것들을 다 표현을 한 판넬 작품이었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2절 사이즈였어요. 많이 큰데 일주일 안에 완성을 해야 한대요. 그 택배를 오고 가면서 그림을 같이 만졌던 그림인 것 같아요. 작품이 너무 없어서 교외 공모전이었는데 거기에 출품했던 학생들 작품. 학과는 언제 정하나요? 말씀 많이 주시는데 정시 친구들은 학과를 나중에 정해도 돼요. 고2 여름쯤 정해도 늦지 않거든요. 학종을 하는 친구들은 내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길을 정하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의상만 할 거야 그러다 나중에 의상을 못 써버리면 또 큰일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많이 준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1학년 때는. 그러다가 선생님들이랑 그림을 그려나거나 만들기를 하면 보여요. 어느 쪽에 재능이 있는지. 그러면 그쪽으로 좀 추천을 해가면서 학과를 좀 좁혀나가는 편이에요. 면접을 좀 대표적으로 홍대를 예시를 들어드리면 문제지를 주고 학생들이 막 그걸 풀겠죠. 열심히 시간 내에 풀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그 부분을 면접관들 앞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면접 때 화기애애한 대학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정시는 화기애애하고 저는 뭐 무서운 게 없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수시 홍대만큼은 너무 무섭게 하시고, 그 이유가 내신,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내 활동, 본인의 이제 보고서, 이게 다 거짓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때 이 친구가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입사관들과 교수님들이 정말 치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학생의 인원이 600명이 되는 학교, 200명이 되는 학교, 왜냐면 전교 등수가 옆에 나와 있잖아요. 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해도 얘는 예고네,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점수 편차가 되게 좁아요. 자사고다.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서 이 친구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면접이기 때문에 어렵게 조금 면접을 하고요. 기출 문제입니다. 저희 친구들이 여기 걸려있는 입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입시 그림을 할 때도 미술사나 현대미술 작가들 이런 것들 많이 공부를 시키는데, 당연히 이거를 줄줄줄 읊는 거를 원하진 않으시고, 이 작품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 조형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서 더 말을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온다? 그럼 정말 머리를 짜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혹은 아는 친구에 비해서 굉장히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요. 공부들을 좀 미리미리 하는 게 홍대 클래스 친구들의 수업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의 드로잉력은 기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로잉 시험을 1시간으로 늘린다? 조형적인 어떤 분석도 잘 해야 되고,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미술의 기본, 연필, 투시 능력, 형태력, 크로키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들이거든요. 시간 안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입시에서 기초 디자인 유형이 개체, 소재, 그러니까 물, 컵, 사물들을 많이 그려요. 기초 소양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창작하는 그림들도 많이 그리지만, 인물이나 인체 크로키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학원에 오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따로 과제로 시킬 때도 있어요. 집에서 시간이 났을 때 축구 공을 차는 사람을 밑에서 본 시점, 이런 거 저희 핀터레스트 찾아서 애들 그냥 끄적끄적 그릴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키워내는 거예요. 미술을 늦게 시작하더라도 집에서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려본 친구들은 기초 수업이 짧게 끝나요. 보통 기초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치면 고3 스타트할 때 기초 한 달도 안 돼서 끝나는 친구도 꽤 많아요.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많이 그리고 온 친구들이거든요. 기본 베이스로 학생들이 좀 얼만큼 따로 노력하는 애도 많이 있어요. 학원에 와서는 어려운 이론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크로키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하지만 본인이 좀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시간 안에 하고 발표하는 훈련 이런 것도 당연히 수업 시간 안에 해요. 수시에서 내신 우선 선발의 합격 그림의 수준들이에요. 서울과기대가 반은 소묘도 똑같이 그리는 게 나오지 않아요. 이미지를 줬으면 다른 시점에서 그리시오, 질감을 바꿔 그리시오,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는 소묘로 나오고요. 그 옆에는 디자인 소형으로 걸려있는 그림들처럼 주제가 나오는데, 다른 게 뭐냐면 물감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 건식하는 친구들이 물감 연습을 잘 못해요. 여기 걸려있는 그림들은 지금 다 색연필 건식이거든요. 물감을 얇게 하고 색연필로 할 수도 있지만, 시간 안에 하기에 색연필이 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물감은 정말 뚝딱 끝나고 소묘도 좀 빨리 끝나는데 색연필이 가장 오래 걸려서 과기대를 간다고 했을 때 기디를 해야 되냐 기소를 해야 되냐 애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둘 다 해도 괜찮은데 아이디어적으로는 당연히 기초 소양을 하는 게 맞고요. 기초 소양을 하지만 수채화 재료를 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외 학교는 전부 기초 디자인이에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주제보다는 한국의 멋을 알리는 디자인을 하시오. 한복을 그린 거, 그리고 마스크와 커피 필터가 나와서 놀이동산을 만드시오. 이렇게 기초 디자인이지만 소재만 배치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초 소양을 한다, 뭐 기디를 한다 이런 구분을 한다기보다도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고 물감도 잘 써야 된다. 이거를 조금 플러스로 수시에서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정시에서 최상위권, 아마 중3 친구들이어서 아마 여기 지역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럼 저희 친구들이 여기 학교를 간다, 뭐 휘문, 경기, 뭐 진선, 뭐 숙명 여기를 간다고 했을 때 과연 내신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는 정말 압도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베이스가 있어요. 저희 친구들은 서울대가 나군에 있어요. 그리고 수학을 또 해야 되죠. 꼭 내가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한다, 무조건 나군 서울대. 당연히 서울대를 원서를 쓸 수 있다면 가군 어디도 쓸 수 있죠. 솔직히 성적으로는 가군을 어디라도 쓸 수 있고, 저희 실제로 고2 인텔리전스 반에 서울대 디자인, 서울대 공예를 원하는 친구들이 각각 있는데, 서울대 공예를 꼭 가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가군에 저 어디 갈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본인은 그냥 서울대 공예만 붙겠습니다. 근데
실기가 2대가 유사하니까 2대 목표를 해볼까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서울대 디자인 그리고 고대 이렇게 가겠다. 서울대 기준으로 가 나군을 온리 건식으로 잡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는 2, 3등급이 겨우 나오는데 연필도 잘하고 기초소양으로 최상위권 가고 싶다. 수학은 못해서 서울대는 못 가요. 그러면 가군에서는 기초소양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넘치고 넘치지만 나다군에서는 소묘만에서는 갈 학교가 또 썩 없어요. 덕성여대가 추가로 기초소양을 했고 서울시립대도 100% 수시에서 지금 100% 정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물론 학교가 가나군에는 조금씩 늘었는데 다군에는 또 쓸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건대 산업디자인과가 22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국민대 쓰는 애도 다군은 건대, 고려대 이대도 다 건대산디, 서울대도 건대산디. 다군에 쓸 학교가 없으니까 기초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기 같은 경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적으면 쓸 수 있는 학교가 너무 적어져요. 그리고 또 반대로 눈높이가 굳이 나는 뭐 성신이나 건대 이 학교는 난 가고 싶지가 않다 이런 친구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수능을 올려서 가군에서 무조건 붙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최상위권 학교들은 배수 컷을 해요, 수능으로. 국민대도 4배수, 6배수. 4배수인데 잘리면 가군 원서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수시 때처럼 막 너도 나도 쓰지 못해요. 그러면 실기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가기가 쉽죠. 근데 반대로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다 오세요 해서 이제 가나다군에 나눠놨지만 건대는 10배수, 15배수, 20배수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성적으로 배수 컷은 안 하니까. 고려대가 내년부터 발상 표현으로, 창의적 발상 표현으로 명칭을 바꿨고, 심지어 이제 이대도 고려대랑 같은 회화 라인이었는데 서울대로 갈아탄 지 꽤 오래됐어요. 실기가 아예 똑같거든요. 근데 고려대가 창의적 발상 표현으로 바꾼다고 드디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가군에서는 훨씬 더 상위권 친구들은 더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명칭은 이렇게 다 다르지만 보통 미술학원들이 그냥 기소반, 기디반 이렇게 많이 나눠요. 기소반은 서국, 이국. 저희는 아예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인텔리전스 클래스를 둘로 나눠서 재료를 온리 건식으로 쓰는 홍대 서울대반이 있고요. 재료를 혼합해서 쓰는 과기대, 건대, 커디까지 목표를 하는 2, 3등급, 3, 3등급의 친구들. 그렇게 재료 혼합반, 온리 건식반. 이렇게 좀 나뉘어요. 최상위권은 오히려 너무 하나를 올인해서 얘네가 재수할 수 있게 만들진 않아요. 재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주제를 이렇게 또 굳이 넣어놓은 이유가 문제지가 너무나 어려워요. 서울대는 이 소재를 다 줬다고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직접 관찰하고 만져보고 뜯어보고 해서 생각하기를 한 다음에 그려라. 너무 좋은 제안이죠. 긴장과 이완을 표현하라고 하는데 서울대는 예전부터 디자인과 공예가 철저하게 나뉘어져서 주제가 나왔어요. 다른 학교들이 과 상관없이 똑같이 주제를 낼 때 서울대는 이미 그렇게 해왔고, 미대 입시라는 게 틀에 짜 맞춰져 있어서 그냥 다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물론 어려워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뽑기 위해서 디자인이면 디자인 학부에서 원하는 그런 문제들, 소위 대학교 1학년들이 수업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토대로 문제가 나와요. 수강 신청 뭐 했는지, 교수님 요새 어떤 거 하시는지 이런 트렌드를 많이 물어봅니다. 정보를 저희는 거기서 많이 얻어와요. 제 필에 취해서 문제를 학생들한테 내고 그린섬 특유의 색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대면 서울대 디자인과에서 어떤 수업을 하고 뭐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이 주제를 저희가 알고 생각해서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게 나와야 유리하지, 안 했던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평면과 입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면 조형적인 부분이 시각 디자인과 혹은 디자인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예요. 평면 조형이라는 거를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스타트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과 위안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초등학생도 할 수가 있죠. 긴장, 선으로 그려봐라. 할 수가 있겠죠. 이완, 선으로 그려보아라. 중학생도 그릴 수가 있어요. 고등학생 당연히 잘할 수 있죠. 그거를 그 시간 안에 얼만큼 잘 보여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입체 조형, 입체로 풀었을 때는 기본이 되는 게, 서울대는 형태, 투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보는데, 이 전에는 투시의 공간을 그렸다고 했다면 이번엔 타원이 나온 거죠. 저희 학생들 합격 성적, 서울대식으로 변환한 성적을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저희 친구들 실제 그냥 등급도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4절지 2장을 완성해야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저희 친구들한테 카피해봐라 라고 하면은 아마 1시간 안에도 카피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완성도인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받고 헉 한번 하고 문제풀이를 해서 이제 그려냈다라는 거죠. 선을 유려하게 썼죠. 팽팽함과 느슨함에 대한 거를.
시각적인 전달력은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입체와 평면을 같이 표현한 친구가 있어요. 다절 두 장을 했을 때 하나는 입체, 하나는 평면. 주제가 어떻게 나왔길래 애들이 다르게 해석했을까? 주제를 다시 보면 사실 뚜렷한 정답은 없어요. 서울대를 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주는 것만 계속 받아먹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죠. 그게 정말 항상 필요해요. 선생님 저 못 그리겠어요. 이 주제 어려워요 라고 편식을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다 해내야 돼요. 특히 서울대를 원하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야 되고, 만약에 미술학원에 갔는데 성적표로 이런 그림들이 나간다 그러면 학원에서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그려야지 이게 뭐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4시간짜리 시험이나 6시간짜리 시험들을 저희 고1 친구들도 분기별로 봅니다. 본인들의 실력도 알아야 되고, 더 많은 그림들이 걸려 있으면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네, 나는 비슷한 그림이 3장이나 있네, 내 아이디어는 너무 평이하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면서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상위권 친구들은 그룹으로 좀 많이 수업을 합니다. 철저하게 공예가스러운 주제가 나온다라는 거는 서울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대에서 대놓고 그냥 공예에 관심 있는 사람이 풀 수 있게끔 나오고, 연적이 뭐지? 이거를 저희 학생은 다행히도 미리 그려봤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풀어본 게 익숙한 문제가 나온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공예과 합격 재현작을 보시면 훨씬 편안하게 잘 그렸어요. 소묘력이 좋아야 합격을 했던 문제들이 역대급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투시와 형태를 조금 더 기반으로 한 그림이 합격을 할 수 있는 주제가 나왔는데, 논리적인 사고력, 창의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1, 2, 3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상위권 학교일수록 자꾸 2개를 그리라고 하고 3개를 그리라고 하고 정확하게 잘 그려라 이런 주제들이 나오는데, 가운데가 색종이에요. 색종이를 오려야 하는데 의도한 게 곡선 투시, 이 투시를 그리는 건 쉬운데 그거대로 색종이를 자른다는 건 또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뭐 학종에서도 그래요. 시리과는 점수가 높고 도자과는 점수가 낮아요.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뭐 공업 이쪽은 점수가 되게 높은데 공예과랑은 또 점수가 차이가 크거든요.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보시면 수학이 5예요. 나 수학 5인데 그럼 나도 서울대 엄마 갈 수 있지 않아? 얘기를 해요. 수학 빼고 다 1등급 받아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해요. 공부를 전체적으로 잘 하는데 수학을 좀 포기했다가 3학년 때 좀 해봐, 서울대 공예과 좀 가자 설득해서 다시 했던 케이스고, 디자인과는 제가 학생들 모의고사 점수를 볼 때 3등급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공지를 하고요, 기준을. 서울대 공예과는 못하면 5, 잘하면 4는 받아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하기 싫어하고 못하는 과목이어서 서울대를 쓸 때는 수학 공부하니? 잘하니? 부터 물어본 다음에 수학 제외한 과목은 다 2등급 이상 맞는 게 맞고요. 저희 또 재원생들은 이거 보고 막 웃어요. 막 2, 3이면 서울대 가네 이러고. 근데 첫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능 등급이 보통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111 나오다가도 2 나오고 고3 때 성적이 정말 안 오르잖아요. 저는 실제로 수능이 이렇게만 나오면 전 절한다고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도. 원체 뭐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겠지만 그렇게 피식 웃는 애들이 다 333이거든요. 333 너 나중에 444 나와 이렇게 제가 악담을 해요. 공부 더 하라고. 최상위권 대학은 제가 다 2등급 이상 받아오라고 얘기해요. 다. 3이란 숫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최상위권은 국, 영, 수, 사 다 2등급 이상 이렇게 좀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여대가 서울대와 거의 흡사하게 주제를 내고 있고요. 이화여대는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평면 하나, 입체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나와요. 저희 상위권 친구들은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미술사든 이론이건 자꾸 수업을 하는 이유가, 이 친구들이 이 그림을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이 작품들이 뭔지. 모르면 조금 공부를 덜한 친구들이죠. 이 작품의 조형적인 특징을 알고 이 바실리체어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스틸의 어떤 이 선의 아름다움을 썼던 이 바우하우스 시대의 작품이구나, 그걸 이용해서 입체물을 만드는데, 그냥 예쁘게만 그리면 운이 좋으면 뽑힐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거를 이해하고 그린 친구와 모르고 그린 친구들은 좀 다르죠. 왜냐면 교수님들은 이거를 알고 내셨거든요. 이런 애들을 뽑고 싶어라고 본인 머릿속에 이 상상하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뽑고 싶은. 그거를 딱 배제하고 그려버리면 이제 불합격이 되고요. 기쁨을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초, 중 친구들한테도 색상지랑 띠지, 점 스티커 주고 그냥 붙여봐 화지에,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막 자기가 칸딘스키처럼 붙여요. 근데 기쁨을 나타내봐. 그러면 기쁨이 뭐지? 그냥 배치해봐는 잘하는데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봐.
기쁨, 절망, 아니면 대비가 되게 나타내봐. 아까처럼 긴장과 위안, 이런 건 또 되게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연습에 의해서 또 키울 수가 있고요. 이대는 연필과 펜 이렇게 나온 지 지금 3회째가 돼요. 볼펜이 생각보다 시간 안에 완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재원생들은 저는 또 고1을 가르치기 때문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펜으로 칠하다가 너무 대놓고 미완성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연필은 하다가 좀 번지게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펜은 내가 시간 안에 이 면적을 칠할 수 있을까? 이 면적 칠할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꽉 채워서 칠할 수 없으면 캐리커처 하듯이 빗금 같은 걸 넣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도 본인이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시간 안에 내가 볼펜이란 재료를 얼마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고대가 물론 바뀌겠지만 지금까지 자유표현에서는 전혀 연관성 없는 3가지의 소재를 이미지로 줍니다. 그 다음에 이 3가지를 가지고 얼만큼 잘 연출을 해낼 것인가를 봐요. 창의적 발상 표현을 바꾼다고 했을 때 저는 감히 예상해 보건데, 똑같이 소재를 줬는데 아까 기쁨을 나타내시오처럼 무언가 조형 언어를 주고 나타내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냥 배치만 하라고 하니까 고려대가 자꾸 받는 오해가, 그럼 결과적으로 소묘를 잘한 친구들이 뽑히는 거 아닌가요? 연출이야 연습해 가면 되니까. 그런 게 있어서 단어를 줘서 조금 더 학생들이 상상하게끔 할 수 있게 할 것 같고요. 타자기가 나왔을 때 저희 합격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머그컵, 마우스, 핸드폰이 나오면 뚝딱 그릴 텐데, 타자기가 투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틀리면 안 되는 거라서 타자기를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적게 그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대요, 먼저. 그래야 시간 안에 완성도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자기 좀 안 그리고 싶다, 이 생각으로 연출을 접근했다고 하고요. 포인트 부분은 정말 과하게 확대를 해서 그렸고, 뒷부분은 이렇게 이미지를 실루엣으로 바꾼 친구들도 있었고요. 부모님께서 커터칼이나 다른 것들은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혹은 투시가 틀렸는지를 잘 모르실 때도 있어요.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은 내 눈엔 다 잘 그렸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손이라는 소재만큼은 미술을 안 하는 사람도 저 손 이상해, 저 손 잘 그렸어를 아실 수 있을 만큼 매일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손은 미대 입시에서 항상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작년에 서울대 공예과에서 손이 나왔었어요. 국민대도 손을 포함해서 그리시오, 이대도 마찬가지로 손을 포함해서 그리시오 나오고, 기초 소양하는 친구들이 집에서 크로키나 자연물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체도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혹은 두상, 손, 발, 실루엣 크로키, 역광을 했을 때 포즈 연습, 평상시에 많이 연습했던 것들이 입시랑 합쳐졌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발휘해요. 국민대 같은 경우도 원래 스타트는 코로나 때문에 그 학생들 인원을 쪼개면서 주제를 반반 내기 시작했어요. 시험 치는 인원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근데 의도치 않게 서울대처럼 주제를 낼 때 그 각과의 입맛에 맞게 내실 수가 있거든요. 공예와 디자인 너무 다르잖아요. 같은 주제로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분리해서 내세요.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교수님들도, 저희 이제 입시 선생님들도 많이 만족을 했던 주제였어요. 저희 강남 그린섬이 국민대 또 워낙 강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창의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학생들의 기본적인 베이스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후천적인 연출이나 그런 것들인데, 학습에 의해서 새겨지는 것들, 조형 능력과 기본기는 철저하게 지금 아예 그냥 잡아버리면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확실하게.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제목 자체도 기초 조형이고요. 미대가 아니고 조형대라는 명칭으로 있어요. 그만큼 조형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기본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해서 새를 그렸을 때 학생들이 정말 재밌게 잘 그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들도 새 기깔나게 잘 그릴 거예요. 그거보다도 이 운동화를 조형적으로 분석해서 잘 활용해서 새를 나타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한 친구들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해에는 아예 그냥 문제 조건 제시에 잘리게 그리지 마세요 그냥 써놓을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잘리게 하지 말아라 라고도 하시고, 특히 저희 기초 서양에서는 안 그러는데 기초 디자인 화면 구성에서 화질을 구성하는 방법 중에서 근경을 넣으면서 뭔가 가로의 그림이 좀 짧아버리면서 좀 시원해 보이는 연출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제 일부러 하지 말라고, 암기해오는 걸 하지 말아라, 이런 것 때문에도 절대 잘리지 마세요. 여기서는 뭐 잘려도 되는 연출이기 때문에 이제 허용했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돋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리면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국민대는 3절지거든요. 화지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정적이게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신발의 컬러나 이런 것들도 중요했겠지만 운동화 끈, 이 선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예쁘게 그냥 꾸밈의 요소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조형적인 쓰임의 요소로 잘 쓴 친구들을 많이 허용을 하셨고요. 가군에서 이제 영상이나 이쪽은 서울대 쓰는 친구들이 쓸 만큼 성적대가 압도적으로 높아졌고, 공예과는 조금 더 성적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2등급, 3등급 이 친구들이 다 씁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잘하는 친구가 아닌 이상 보통 탐구를 넣어요. 공업, 공간, 운송, AI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증기기관의 원리였죠. 이 평면도를 가지고 어떻게 입체화시켜서 바꿀 수가 있는가. 새 같은 경우는 신미성, 조형성, 소재의 쓰임, 이쪽 학과들에서는 공간에 대한 게 많이 느껴지는 그림들이 뽑혔어요. 그림 보시면 이제 이어져서 다군 건국대학교 그림과도 많이 연관이 돼요. 저희 국건 그래서 합격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주제가 거의 흡사하게 나왔거든요. 국민대 가군을 겪은 친구면 이제 다군을 준비 안 해도 준비한 게 되어버린 그렇게 문제가 나와버려서 이관왕이 조금 많았습니다. 사실 머리가 굉장히 아픈 수업이어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라면 또 그리겠는데 뭐 예쁜 그림, 뭐 멋있는 그림. 근데 이거는 원리를 벗어나 버리면 사실 이과형 문제죠. 틀려버리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 또 다시 그려야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분해 조합이라고도 하고 뭐 공간의 활용, 투시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맞춰야 하는 수업인데, 가군 국민대에서 이 문제가 나온 이상 저희 친구들은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가 됐어요. 이런 수업을 이제 철저하게 짜임새 있게 많이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예종도 사회권 친구들 많이 원하거든요. 한예종은 수시도 정시도 해당하지가 않아요. 원서를 따로 쓸 수가 있죠. 쓰는 시기는 수시시기랑 같고요. 한예종 전문학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저희 친구들이 한예종만 막 N수에서 들어갈 게 아니면 한예종만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고, 저희 기초소양을 준비하고 홍대 수시 드로잉 면접을 준비하고 서울대 창의력 수업을 준비하면 당연히 한예종은 같이 준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장수생이 많이 간다라는 소문도 돌았지만 저희 고3 현역이 붙은 작품이고, 그림들이 실제로 저기 여기 벽에 붙어 있어요. 이쪽에 개인의 어떤 창작 능력을 정말 많이 보는 학교예요. 아까 국민대는 맞춰줘서 짜임새 있게 잘 그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또 감히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한예종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항상 엉뚱하고 참신하게 생각하는 거를 시각화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평소에도. 그래서 기초소양 수업에는 이렇게 결과물을 내는 수업도 있지만 결과물이 안 나오고 2시간짜리 수업, 2시간짜리 시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를 훈련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미술의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 창의력도 이렇게 뛰어납니다 라는 거를 작품에 보여줄 수가 있고, 시간 안에 완성하는 필력, 이런 색연필도 시간 안에 이렇게 완성했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시간 안에 하려면 이렇게 완성을 해야죠. 한예종 같은 경우는 면접도 탄탄하게 보기 때문에 준입시 때부터 면접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룹형 수업, 본인의 그림을 발표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꾸준히 돼야 이렇게 정시가 아니고 고3 10월 이때 이런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한 17년 전 서울대에서는 입체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입시에서는 한예종만 입체 작업이 나오고 있어서 입체 작업 같은 경우는 한예종 준비하는 친구들만 하고요. 보시다시피 아이디어가 더 중요합니다. 건대는 지금 뭐 10년 동안 디자인 대학에서는 핫하게 부상을 했고, 건대가 과마다 주제가 다 달라요. 인기가 많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인기가 많아진 이유가 처음으로 정시에서 내신을 아예 안 봤어요. 원래는 정시도 저희들 시절에는 내신, 수능, 실기 이렇게 봤었는데, 건대학교가 처음으로 정시에서 우리는 내신 안 봅니다. 그리고 수시도 없앴어요. 거의 모든 학교들이 지금 다 정시에서 수능, 실기 이렇게만 보고 있거든요.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가고. 근데 건대가 지금 또 히트를 시키는 게 과마다 다 문제를 다르게 내서, 다른 대학들도 지금 과마다 문제를 다르게 내고 있고, 가, 나, 다군에 다 있어요, 건대는. 서울대는 나군, 국민대는 뭐 가군 이렇게 있는데, 건대는 영상은 가군에, 교회학부는 나군에, 산디는 다군에, 건건건 쓴 친구들도 있었어요. 힙해요, 굉장히. 저희 친구들 말로는. 성적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건대 산업디자인학과랑 커뮤니케이션학과, 이 두 학과는 기초 소양하는 친구들고, 국민대, 뭐 서울대, 고대, 이대 쓰는 친구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실기 유형이에요. 건대가 똑똑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실기 유형을. 원래 기초 디자인이라는 일반대 기디 유형이 건대가 만들어낸 유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발을 쏙 빼서 상위권 기디로 바꿨고 과마다 문제를 다르게 내면서 서울대 국민대를 잡겠다 해서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산디과가 예고는 했었어요. 원형으로 만들어서 그 원형은 소묘로 하여라. 그 외는 수채화로 하여라. 저희 이번 산디과 이제 쓴 친구들이 연습을 그렇게 해갔어요. 소묘 반, 물감 반. 근데 이번에 산디과 가서 이제 재료를 딱 꺼냈는데 문제지를 봤잖아요. A4 용지 받자마자 이제 스물스물 이제 수채를 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나 싶으면서. 왜냐면 올 건식이거든요. 산디과가 다군으로 옮긴 것도 처음이었고 건식으로 나온 것도 처음인데 기디가 아닌가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기초 디자인 유형을 만들었을 때 그 인터뷰를 찾아보면 기초 디자인을 채색을 꼭 하겠습니다라는 명칭은 없어요. 그냥 창의적인 학생을 뽑겠다라고 써 있는 거지. 안 맞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산업 디자인과에 굉장히 걸맞는 학생을 뽑기 위한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박수를 쳤죠. 그래서 경쟁률이 22대 1로 올라갔지만 저희 뽑힌 친구들이 다 이관왕이 많았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 유형을 준비한 친구들이 기초 디자인 준비한 친구들보다는 소양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건대가 성적대가 많이 올라갔어요. 실기도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상위권 친구들 또 산디과에 걸맞는 친구들을 잘 뽑았기 때문에 이 유형으로 계속 갈 거라서 다군에서 무조건 건대 산디밖에 아직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군의 이동이 없는 이상은. 실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지에 꼭 이런 것들을 넣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화여대에서 저 발레 의상 3부작이 유명했지만 그 전에는 국민대에서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이 나와가지고 어머 이게 입시에 적용된다고? 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고요. 책가도라고 해서 실기대회 때 문제로 같이 나와서 국민대 책가도 치면 뭐 유형이 쫙 나오고요. 그냥 매 수업에 있어서 그냥 이론 수업을 하면 사실 지루해하고요. 저희 친구들 문제지를 주면서 너희들이 서칭해봐. 이걸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 찾아봐 라고 하면은 또 너무 기가 막히게 또 스스로 공부를 잘 해내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수업의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고 제가 학생들을 반을 나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기디 친구들은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기초 친구들은 이거를 꼭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가야 하고 기초 디자인 유형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시키고 무조건 디자인 채색 그리고 짜임새는 구성 연출 이렇게 가고 학생들이 짧은 시간 미술학원에 왔을 때 효율을 올릴 수가 있지 그냥 너도 나도 다 왔을 때 모든 학생을 50명을 대상으로 이거를 그냥 다 한다? 이거는 너무 이제 학생들한테 비효율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좀 미리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지도하고 커리큘럼을 짤 때 공부해서 미대 입시 문제 대입을 해서 문제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저의 취미이자 기쁨이자 일인 셈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담임쌤이랑 같이 만들어낼 때 저의 기준에서 제 멋에 만드는 게 아니고 항상 대학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좀 찾아서 그 다음에 이걸 베이스로 문제를 만들고요. 감상과 관찰. 학생들이 적극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문제를 주고 이렇게 풀자라고 했을 때 포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저는 생각하기 싫어요. 짜증나요. 망했어요. 그만둘래요. 적극성이 없고 상위권 대학에 대한 목표의식이 없는 친구들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저는 클래스 구분도 그래서 저희 고1 친구들은 고2 서울대 반 옆에 둬요. 항상 짝을. 언니 오빠들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를 보고 와 저렇게 토론을 한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도 막 멋있는 그림들이 걸려있고 시험 본 그림 걸려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런 걸 안 해버리고 그냥 하고 나서 그림만 그리고 제일 잘 그린 그림 그냥 그러고 집에 간다? 이런 거는 진짜 상위권 수업에서 최악의 수업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접 대비 발표 수업, 디자인 토론 수업일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냈을 때 제가 그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목표의식이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 시너지가 있어요. 지금 서울대 이대 연합시험, 국민대 연합시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립이 묶여져 있거든요. 그럼 같이 시험을 보게 해요. 평소에는 그냥 단체 수업을 나가다가도 그렇게 하면서 좀 경쟁하고 스케치하고 걸고 서울대, 국민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필요한데 면접을 이 친구들이 꼭 볼 거거든요. 억지로 시키진 않아요. 그냥 말하기 수업을 편하게 시키면 정말 잘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론 수업을 하고 제가 빠지고 우리 조교쌤들이 이제 한 분씩 붙어요. 뭐 5명, 6명이 한 분씩.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생각을 좀 이렇게 맵을 만들고 이런 수업들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억지로 만들고 나와서 이렇게 해서 발표해봐. 이런 건 또 하진 않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앉아있으면서 자기 그림을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이 4명이선 정말 잘해요.
단어의 선택 같은 경우도 조금 조심스럽게 많이 교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을 짤 때 책을 많이 이용을 해요. 저의 그냥 얕은 지식보다는 책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게 사과라는 거 하나에서 출발해서 이 교수님이 수업했던 이 과정과 결과물을 온전히 담은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작품이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친 다음에 그 작품들을 여기다가 100% 넣으면 다채롭게 학생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수업들을 저희 학생들이랑 좀 같이 많이 하는 편이고, 발표를 조금 할 수 있는 수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 수업이나 지식들을 학생들한테 좀 전달하는 수업, 그 책을 빌려가요. 그리고 다 읽고 와서 소감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글에 대한 단어를 다 암기를 해요. 왜냐면 나중에 자기가 면접에 발표할 때 이 단어의 선택들이 너무나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게 하고요. 전시 같은 경우는 스타트한 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온라인으로 졸전을 했던 그 사이트들도 유명했었고요. PDF로 전시한 작품들을 다 올려주는 그런 문화가 새롭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실에서 온라인 전시를 같이 구경하면서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거, 디자인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관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내는 것들. 문제 트렌드가 제가 주제를 냈던 그런 거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한 3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했어요. 저거는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흡수를 하고 있어요. 저도 도서관에 가서 복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서 학생들한테 보여줘요. 교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이미 디자인 도서는 절판된 도서들이 너무나 많고, 이렇게 조형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학생들이 핀터레스트에서 찾으면 쉽게 나오는 그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는 싫은 거죠. 그린섬에 왔는데 이왕이면 훨씬 더 교육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보여주고 싶지, 그냥 뻔한 거를 이렇게 예시로 레퍼런스로 보여주기는 너무나 미약하잖아요. 중학생, 초등학생 때 너무 많이 하는 기술일 거거든요. 도식화시키고 픽토그램으로 그려내고 그런 것들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도 고차원적이게 그릴 수 있도록 많이 훈련을 합니다. 문제지가 저런 유형으로 이제 나오고요. 저희 친구들 결과물인데 여기가 고3 인텔리전스 클래스예요. 둘러보시면 작품의 완성도들이 조금 어마어마해요. 시계를 중심으로 이 네 작품은 연구작이에요. 책자에 합격 재현작도 있고 연합시험 우수작 A뿔도 있고 연구작이 실려 있는데 이걸 보시고 나면은 이 뭐지,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완성도가 준입시들 친구들 그림이라서 썩게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초를 끝낸 친구들 기준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잘한 그림들이고, 손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시오라고 했던 게 작년 공예과, 서울대 공예과 주제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저희 친구들은 일러스트적으로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왔던 경우에 쓰고요. 타이포그래피가 서울대에서도 저번에 A와 B를 가지고 구성하시오라든지 펼침, 닫힘, 단어를 그림이랑 같이 표현하시오. 상반된 단어를 표현할 때 이 친구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였는데, 이런 문제 유형들을 저학년 때부터 고1 때부터 습득을 하면서 들어가게 돼요. 색상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3분기가 되니까 확실히 손의 드로잉도 2분기 때보다 훨씬 더 잘해요. 저희 그린섬에서 최상위권 친구들 준입시 대상으로 하는 수업들이고요. 보시면 소재를 그렇게 어렵게 주진 않아요. 저희가 정말 탄탄하게 원기둥, 육면체, 구, 그리고 양감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생각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수업을 좀 많이 지도를 합니다.